반갑습니다. 피아제 아동의 도덕 판단 2편입니다. 피아제 아동의 도덕 판단 1편에서는 게임 규칙을 가지고 규칙에 대한 생각, 적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하려는 2편에서는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의식 발달, 징벌적 정의와 분배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만드는데 서강식,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 진스버그, 오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이 두 책을 주로 사용하였고요. 중간에 출처 페이지는 달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아제는 여기서도 면접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도덕 판단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는 주로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면접 장면 하나. 연령대가 다른 어린이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하루는 집에 가는 길에 매우 큰 개를 보고 놀란 한 어린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 엄마, 방금 집에 오다가 소만한 개를 보고 놀랐어요. 라고 한 거고요. 다른 얘기는 한 어린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 학교에서는 점수를 준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은 이 두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둘은 똑같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가요? 그 이유는 뭐죠? 어린 아동들은 말이죠. 소만한 개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머니가 금방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니까 나쁘지. 그런데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 100점이야말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으실 거고 또 어머니가 즐거워하면 된 거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동들은 거짓말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속이지 못했을수록 나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반면에 좀 큰 9살 어린이들의 반응은요. 소만한 개가 어딨냐? 그건 허풍이나 실수지. 그런데 100점을 맞지 않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한 건 어머니를 속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빠. 그랬답니다. 다시 말하면 금방 드러나는 이야기는 속일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허풍이나 실수라고 본 거고요. 어머니를 속이려는 의도를 고려한 반응인 거죠. 몇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소개해 볼게요. 한 어린이가 문 뒤에 접시가 쌓여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열었는데 접시가 떨어져서 10개가 깨졌다는 얘기. 또 몰래 잼을 먹으려다가 옆에 있는 접시 1개가 떨어져서 깨진 얘기. 한 어린이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만년필을 갖고 놀다가 잉크가 떨어져서 책상보에 조그만 얼룩을 남긴 얘기. 한 어린이가 아버지 잉크병이 비어있는 걸 보고요. 내가 채워드려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잉크병을 채우다가 잉크를 쏟아서 책상보에 커다란 얼룩을 만든 얘기. 한 어린이가 길에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안 볼 때 빵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친구에게 주었다는 얘기. 또 한 어린이는 가게에 갔다가 예쁜 리본을 보고요. 저거 내가 하면 예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 훔쳐서 나왔다는 얘기. 질문은 앞에서 나왔었죠. 둘은 똑같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은 6살, 7살 어린이들은 컵을 10개나 깼으니까 그게 더 나쁘다. 잉크 얼룩을 크게 남긴 게 더 나쁘다. 빵이 리본보다 더 비싸니까 빵을 훔친 게 더 나쁘다 하고 대답했고요. 9살, 10살 어린이들은 깨진 접시는 하나지만 그리고 잉크 얼룩은 더 작지만 장난하다가 그런 거니까 더 나쁘고 또 리본을 훔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훔친 거니까 더 나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6살, 7살 어린이들의 도덕 판단 기준은 결과와 물리적 손상 정도,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얼만큼 났느냐 하는 것이고요.
좀 더 큰 어린이들은 도덕 판단을 할 때 의도, 동기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성격으로 볼 때요, 결과, 물리적 손상 정도에 따르는 것을 객관적 책임감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객관적이죠. 또 의도, 동기를 고려하는 것을 주관적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의식 발달, 거짓말뿐만 아니라요, 도둑질 같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거짓말 또는 도둑질 같은 것은 나쁘다. 이러한 의식이 어떤 단계로 발달하냐 하면요. 처음에는 처벌의 대상이므로 나쁘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있나요? 야단 맞잖아. 이거죠. 그 다음에는 꼭 야단을 맞아서가 아니라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쁜 거니까 더 발달하면 거짓말, 도둑질 같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나 애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쁘고 또 갈등을 빚기 때문에 나쁘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발달합니다. 강의 1편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어려서는 부모, 손윗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이다가 성장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평등, 대등한 관계로 변한다고 했던 것. 이렇게 일방적 존중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변하는 과정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변하는 과정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징벌적 정의와 분배 정의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어린이들은 그 공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다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산책을 갔는데요. 오후가 되어서 어머니는 모두에게 롤빵을 주었는데요. 어린 막내가 부주의해서 롤빵을 물에 빠뜨렸어요. 막내를 제외하고 모두 자기 롤빵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막내는 빵이 없으니까 못 먹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은 어머니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부주의해서 빵을 물에 빠뜨린 막내에게 빵을 주어야 할까?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는 주의하라고 했는데 빠뜨렸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처벌이 맞아. 그러니까 빵을 다시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른 반응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빵을 주어서 하나씩 먹는 게 평등한 거고 그게 옳아. 이런 평등의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개인의 환경, 나이 차를 고려한 형평을 옳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연령대로 보면 6살에서 9살 어린이는 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처벌이 48%로 가장 많지만 평등도 35%였고요.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씩 먹어야 된다. 이런 대답은 10살에서 12살 어린이 중에 55%, 그 다음에 형평이 42%, 꽤 많네요. 13살이 넘으면 형평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6살에서 9살 벌을 주어야 한다고 대답한 어린이들도요, 어머니께서 어린 동생에게 빵을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여러 번 나왔지만 어른에 대한 일방적 존중을 나타내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피아제의 도덕 판단 1편과 2편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제의 도덕 판단 단계 또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다룰 때 도덕 이전,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도덕 이전 단계는 아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칙 위반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단계이니까요. 다룰 필요가 없겠고요. 타율적 도덕성하고 자율적 도덕성 이 두 단계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율적 도덕성 약 6살에서 10살, 규칙을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규칙을 절대적이고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결과에 근거해서 도덕을 판단하고 속죄적 처벌, 징벌적 처벌이 공정하다고 보며 반면에 자율적 도덕성은 10살에서 11살부터 발달하는데요.
규칙은 상호 협의, 동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동기,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도덕 판단을 하며 또 처벌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객관적 관점에서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요. 잘못은 처벌을 받아야 고친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은 나쁘지만 또래들 사이의 거짓말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권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벌을 받아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은 어른에게 하는 것이든 친구에게 하는 것이든 다 나쁘다고 보며 도덕 판단을 할 때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형평인 것이죠. 방금 한 정리에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들어있는데요. 짧은 이 강의에서 다룰 수 없었지만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몇 가지를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